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어제 윤석열은 김관진, 김기춘, 김장겸 등 980명에 대한 사면, 복권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기사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미리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단죄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면을 한 것도 문제인데 사면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공천 신청까지 했다는 것이고, 그걸 또 국힘당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막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CBS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이 사면 복권된 인사들 중에서 대여섯 명 정도가 이번 총선에서 출마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국민의힘의 주요 관계자랑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력난의 측면도 좀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출마 지원자가 적은 건 아닌데 유력한 인사들이 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총선에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확실한 자기 편이 승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복권된 인물 중에서 일부가 좀 출마를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사면 복권되는 사람 중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향후에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인물들은 확실히 윤 대통령 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유명한 인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도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유시민 작가는 MBC 100분 토론에서 정확히 이것을 예측했습니다. 지금 정부 대통령과 여당은 총선 전체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총선 버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유죄로 인정되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시켜서 다시 공천 신청을 하고 당원들이 뽑아주고 그 사람을 다시 당지대표에서 공천 줘가지고 나가서 17% 차이로 진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이 선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건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반복할까?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신을 지켜줄 내편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용액관, 검액관에 이은 사면획관들을 꽂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공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총선에서 최대한 이겨야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있을 한동훈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압승하지 못하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의 결단인 준연동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실리는 정의당과 진보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 정당과 비례연합을 하면서 그 소수 정당들이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게 만들어 지역구 선거를 단순화하고 양극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이 판을 흔들었기 때문일까? 현재 용산과 국힘당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선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당황스럽다. 정부 여당이 야당과 거꾸로 협상 중단을 통보하는 사태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아마 어제 연동형 제도대로 치르겠다는 당대표의 광주 선언에 대해 당황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응이 거칠게 와서 정개특위 간사로서 무척 당황스럽고 국민들에게 송구한 상황이다. 이례적인 정부 여당의 선거제 협상 중단은 분명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허를 찔렀다는 증거고, 현 정부 여당 상황에서 이게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의 무지몽매한 반응까지 나왔었죠.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것을 언급하면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빵 터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스타벅스 얘기로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까? 이거 서민 비하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또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심각한 시대착오적 발언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선거제 발표에 선거제 합의해 준 적이 없다는 어리둥절 발언은 참으로 재밌었습니다.
한참 동안 많이 웃었습니다. 현행 유지는 합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모릅니까? 시장만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정치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정치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서은숙 최고위원은 김건희가 언니라고 불렀던 진양해 전 아나운서를 한동훈이 인재 영입한 것을 두고 김건희의 꼭두각시라고 일갈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이 진양해 전 아나운서를 인재로 영입하여 발표하고 국민의힘 옷을 입혀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뭔가 자기 일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예쁘게 연출만 하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분은 따로 있다는 의혹 보도가 있습니다. 2015년 진양의 아나운서는 남편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 전시전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2015년 5월 21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진양의 아나운서 부부가 전시전을 관람하는 사진을 올리며 진양의 언니 부부가 나란히 관람하십니다 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진양의 아나운서와 김건희 여사가 인연을 맺은 건 2010년 서울대학교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10년 8월 이 과정 7기로 입학해 이듬해인 2011년 3월까지 수료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연일 수는 있으나 진양의 영입은 김건희 여사 작품이고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고 정작 꼭두가시 한동훈 위원장을 움직이는 것은 진양의 아나운서를 언니라고 부르는 김건희 여사인 것 같습니다. 마쿠에서 진양해를 인재 영입시켜 공천하고 마쿠에서 김경률은 단칼에 공천에서 날리고 윤석열 정부 여당을 움직이는 제1권력은 김건희 여사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올 명품백 수뢰 사건은 몰카 함정이다.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법은 악법이다.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언니라고 부른 진양의 아나운서에게 공천장을 바칠 모양입니다. 이런 꼭두가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것이고 윤석열 왕과 김건희 중전마마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두각시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은 꼭두각시 한동훈의 동료 시민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